할게. 자, 저거 답지는 여러분들이 아예 잘 딱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일단 질문을 좀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면 4개분수 미분법부터 들어갈게요. 470번부터 474번까지 질문. 472번이요. 또. 자, 보자.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t는 3이라고 돼있지? t는 3을 대입해. 그럼 x좌표랑 y좌표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6,2 나오는 것까지 알면 돼요. 넘어가도 되니? 넘어갈게요. 3을 x는 저거 t세제곱 써있잖아. 그럼 t가 3일 때면 3을 넣어버리면 돼. 좌표는 알겠죠? 또 478까지 질문. 478번. 자,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한 거야? 답이 달라. 답이 달라서 오케이. 그래, 합당한 이유만. 자, 보자. 자, 478번 이제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자 2의 xy 이렇게 나와 있는 음함속볼식이란 말이야.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나로서도 모르겠어. 하지만 x하고 y의 관계식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일단은 a, 0에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a, 0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하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2의 0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 a가 1인 걸 알고 가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dy, dx를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럼 dy, dx를 구하려면 이 식을 그냥 일반적인 양함수의 미분법으로 풀 순 없지? 무슨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계산을 합시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x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 되는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냅두시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를 탄생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 정리해봅시다. 양변을,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한 다음에 3y 제곱한 다음에 dy, dx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자, 지수함수 미분할 거잖아. 그쵸? 우리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쵸? 그대로 써.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게 x가 아니니까 x, y도 미분해야 되지? 그럼 x, y는 지금 곱의 미분법으로 두 문자가 엮여있는 거니까 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y가 나오실 거고, x,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나올 건데 dy, dx도 탄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항하고 2항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y의 2의 xyz 이렇게 쓸 거고, 자, 그리고 분모는 x 더하기 3y 제곱 2의 xyx 한 다음에 3y 제곱은 dy dx다. 이거 dy dx 쪽으로 모은 다음에 그냥 식 다 정리한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0에서 그 접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y에다가 0을 대입하고 해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럼 y 붙어있는 건 다 0이니까 3, 그리고 분모는 1이고 1이네 해서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1,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구하지 마. b가 3이죠? 넘어갑시다. 또 480번까지 480번까지 484까지 488까지 492번까지 다 맞았어? 아니, 안 풀었어? 뭐라고? 486? 날 열어주는 바나나의 비밀번호구만. 자, 196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기도함수를 갖는 함수 fx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f1은 2다 라고 돼 있고 f'1은 3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자 f'f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 자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극한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우리는 자 대놓고 미분계수 정의식 모양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x 마이너스 3수에 fx 마이너스 3수에서 상수 형님이 생각나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하나 함수 fx 꼴이다 라고 생각해 그냥, 그치? 자 그럼 뭐가 나와? 얘를 g라고 생각을 하면 g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 그러면 f 프라임 fx를 미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지? 지금 내가 말한 근기를 내가 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어겼을까요? 어? 야, 넌 그내 근본이라서 넌 알아야 돼. 너 나한테 수트 배웠던 사람이잖아, 고 이때. 근데 G 프라임 1이에요. 프라임 2였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다 잘못했어 지금. 아니야, G 프라임 1 맞아. G 프라임 1을 맞는데 얘 전체를 GX라고 G 프라임 1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야.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극한 구하기 전에 그 미분계수 정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그 미분계수 정의식 맞아? 왜 그래? 아이. 어? 영어로 가는지 몰라요. 그쵸. 분자 0으로 가는 거 확정 지어줘야지. 그쵸? 그러니까 봐봐 3이라는 수로 수렴했으니까 우리는 1 대입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우리는 f'1이 2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꼭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급 안 하면 나쁜 사람. 알겠죠? f'1이 아니라 f'2가 3이죠. 그쵸? 2가 1이죠? 왜냐면 f1이 2라고 돼 있으니까 f'2가 1이래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발산 안 할 조건이니까 이렇게 하고 문제 끝내버리면 당연히 깨박사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얘 gx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수를 미분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g'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g가 아니라 f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f'fx를 자 dx를 매기시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물론 실질적으로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지만 g 입장에서는 1인 건 자명해. 알겠지? 자 해서 식을 써주시면 자 얘들 어떻게 나오지? F1이라고 할게. 그리고 프라임 맞아? 맞아. 자 1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F1이랑 F'을 전부 다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대입해라. 그럼 어떻게 나오니까 F'2에다가 F'1은 3인 거 알고 있으니 우리는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럼 F'E는 1이었다 하고 넘어갑시다. 끝! 그러니까 GX는 그냥 그 가려놓기 위한 미장이고 실제로는 그냥 바로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 로피탈의 정리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나는 로피탈의 정리를 가르쳐놓고 내가 쓰진 않아서 수업 시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는 검사할 때만 씁시다. 그 488, 489는 내가 안 해서 찍혔어 이거 알겠지? 지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정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따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이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90부터 492까지 질문 493부터 496까지 500번까지 504번까지 뭐야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거 무섭네. 자, 이 문제 무서운 문제가 맞아요. 자 보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도 내가 저 공간 남겨놓고 문제 풀면 공간이 모자랄 겁니다. 504 9p3이죠? 하나
자, 해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언젠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너 나한테 설명 들었잖아. 현수야 뭐 했어? 미분에서 그래 미분해서 판별식이 연거나 아 좋아 이거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한순간 미분계수가 0인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왜? 인계점은 우리가 원래 증가하고 감소는 보다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 미분계수가 0인 것까지는 오케이 봐줘. 이런 느낌으로 가자. 알겠지?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로 정의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얘기하기 싫은데 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 얘기한대. 자, F 인버스가 G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자, 문제는 뭐야? N 곱하기 G 프라임 N이 1이잖아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런가 봐. 우리는 20보다는 G 프라임 N이 N분의 1이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때는 항상 원래 fx 위에는 점이 뒤집혀서 간 점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겠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fx가 n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왔겠죠, 그쵸? 자, 몰라, 그쵸? 그러면 그냥 우리는 t, n이라고 생각하자. 자, y는 fx 위에 자, t, n이 있어 라는 건 ft가 n이다 라는 얘기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t, n이 있어서 우리는 g'n은 뭐다? 대응점에 대한 역수의 값으로 계산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f't분의 1이 뭐다? n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식으로 하여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끝낼 수 있다? f't가 n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봐봐 동시에 만족을 하면서 함수값도 n이고 미분계수도 n인데 그 n이 자연수여야 돼 라는 말을 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자 ft랑 f't랑 다 n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함수값하고 미분계수랑 같은 것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지. 어쨌든 3차 방정식의 해를 좀 풀어야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쓰기 전에 앞서서 우리 F'부터 좀 구하고 가자. 옛날에 나는 이제 문제 풀 때 물론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 미분한 거 쓰고 그냥 썼었어. 그냥 fx 쓰고 f' 쓰고 나서 문제 들여다봤어. 알겠죠? 근데 어지간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려면 과연 어떤 조건부터 만족해야 될까? 어떤 t들이 이런 게 가능할까? 부터 보자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 자, 는 하고 써주면 3t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a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a가 시원하게 날아가면서 인수분해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t 세제곱 한 다음에 다시 a 마이너스 3t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at가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t가 공통이 있으니까 나눠야지 하면 바로 깨박살 난다 그랬어.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해서 또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죠. 그쵸? 좀 이게 크기 순으로 적어보면 일단은 자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일단은 t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든지 아니면 0이든지 아니면 3이든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n이 1이야. n이 1일 때 이거 넣고 이거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서 a를 내가 조작을 해서 함수값으로 1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AN의 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N이 1일 때 가능한 점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돼 라고 말하면 AN이 3이 되는 거고, 두 개만 된다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하나만 되면 1이 되고, 안 돼 라고 말하면 빵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파트 1이고, 이제 AN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봐봐. t가 마이너스 a이고 0이고 3인데 중요한 건 뭐야? 그 값이 자연수 n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함수값이 자연수로 나온다는 거 굉장히 빡센 조건이야. 알겠지? 왜? a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 n을 만들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t가 마이너스 a일 때, 자, f't가 좀 더 계산하기 좋으니까 f't로 바로 넘어갈게요. f't는 뭘까요? a제곱 마이너스 a인 거도 나도 다 알지, 그치? 자, 혹은 뭐가 돼야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혹은 3 넣으면 27 플러스 15a 이렇게 나올 거야. 15a 5a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이게 이제 어떠냐면 AN은 A1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A1은 A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다. 그리고 자 마이너스 A는 1이다. 그리고 27 플러스 5A는 1이다. 했을 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로 A를 말할 수 있으면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알겠지? 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해줘.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겠고,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Y는 A제곱 빼기 A 그렸을 때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만큼 AN의 카운트가 되겠지. A가 이거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여도 돼, 27 플러스 5A여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 y는 a제곱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a, y는 27 플러스 5a를 좌표평면에 그린 다음에 n은 1부터 n은 몇 가지 구하라고 했어? 27까지 되지? 얘들아 그때 내가 27을 7로 봤어요. 그 내가 거기까지 한번 본 거야. 자, 0부터 1부터 27까지 수평선을 죄다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야야야야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봐봐. 얘는 0하고 1에서 교점이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그냥 감소함수 그려지겠죠? 그쵸? 해서 감소함수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때 고점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3일 때 고점 나올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9야. 맞아? 맞아. 자, 9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9 맞아? 12잖아, 그쵸? A다가 여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 넣으면 9 나와, 12 나와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A 그릴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12도 되게 작게 그렸으니까 3도 되게 작게 그릴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27 플러스 5A가 1이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5인 직선이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뭐가 나와야 돼? 12가 나오는 직선이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을 그려볼 수가 있고 꼭대기는 27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랄랄랄랄 하고 구멍이 막혀있다는 거 언제나 유념하면서 이제 개수를 세볼 건데, 자, 그럼 봐봐. 내가 n이 1이나 2나 3을 그어버리면 교점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때? A1부터 A3까지는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2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4부터 이제 어때? 교점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쵸? 교점이 다 하나니까 그냥 A4부터 A27까지는 다 하나야 라고 해서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시그마, 자, n은 1부터 27까지 a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n은 1은 귀찮아서 안 써요. 2 곱하기 3 더하기 24 곱하기 1 해가지고 우리는 30라고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F 프라임의 A나 B 가 어차피 원하는
함수와 프라임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에요. 똑같아가지고 난 2차 함수 다루고 싶어서 F 프라임 얘기한 거야. FT자 F 프라임 T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08번까지 질문. 8번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6번하고 8번하고 둘 다. 자, 506번은 내가 혐오하는 문제라서 풀 수가 없어. 자, 어떠냐면 봐봐. 우리가 내가 너네 계속 말하는 내용인데 그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우리가 고1 때 이렇게 배워. y는 x와 fx의 교점은 그거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야 라고 우리가 배우잖아. 다시 fx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지. 그죠? 왜냐면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교육과에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졌어. 그 감소함수가 y는 x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506번 문제는 대놓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나도 답을 냈지만 답을 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넘깁시다. 알겠죠? 자, 이게 어떠냐면 봐봐. 이것만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와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날 수 있나? 안 만날 수 있지. 뭐 그 정역하고 취역을 잘 조정해주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정역은 그냥 충분히 넓은 범위 얘기할게. 그러니까 워낙 fx 이렇게 그려져. 이러고 끝이면 안 만나잖아. 정역이 5부터 여기까지 해버리면 그러니까 충분히 넓은 구역을 상정을 했을 때 우리는 자 감소함수는 y는 x와 한 번만 만나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다시 이 도형은 전체 도형을 내가 뭐라고 볼 수 있어? 하나의 도형이라고 봤을 때, 그죠? 뭔가 이 DNA 이중나선처럼 생긴 이 도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잠깐만, 생명하는 사람 뉴클레오타이드 사이 관계 38나노미터였나? 아닌가? 나 가물가물해.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방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튼 잠깐만 이상한 생각 났어. 그리고 여기 안에 세 개로 있잖아. 그리고 하나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그죠? 아무튼 미안해요. 자, 해서 y는 x 대칭이니까 교점도 그럼 어때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끔 나와야지. 이 전체 모양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는 건 여기의 좌표를 a라고 할 거고 여기의 좌표를 그럼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b라고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지. 그쵸? 자, 그래가지고 처음 좌표 있잖아? 처음 좌표와 끝 좌표의 x 좌표든 y 좌표든 알고 있으면 두 좌표가 뭔지 다 알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지금 보면 작은 교점을 알파, 큰 교점을 베타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떠냐면 3차 함수를 2차 함수로 나눴죠. 근데 분자는 뭐야?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기함수고 분모는 짝수차밖에 없으니까 우함수란 말이야. 그죠? 그럼 기함수 나누기 우함수가 돼버리니까 유사 1차 함수처럼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D에서 우를 나눠주면 홀수차에서 짝수차 나누는 거니까 홀수 빼기 짝수 하면 호야에서 홀수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D 나누기 우는 D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 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원점의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자, 원점의 대칭이면서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a, b이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면서 y는 x랑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알파가 마이너스 b구나 베타구나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 이건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 두 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분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걸 풀어도 되는 문제인지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508? 자, 우리 풀어봅시다. 순천 서있다. 근데 성과입니다.
합성함수는 저 동그라미를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변환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자, 이런 식으로 hx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hx가 실점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함수는 아니 모든 함수는 정의역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미분 가능 어떻게 판별해야 되니 얘들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 어떻게 판별해야 돼? 자미오미 오케이 자미오미 구해버려 그래. 그래도 좋지만 자미오미 같은 거 좋지만 자미오미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뭐였어? 그쵸 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자 첫 번째로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자미오미도 좋지만 우리는 도함수의 연속성으로 체크를 해보자. 도함수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 같은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도함수는 자미오미가 같으면 그러니까 자미가 뭐야? 우함수의 자극한이죠. 아니 도함수의 자극한이죠. 그죠? 그리고 우미분계수는 도함수의 우극한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함수값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연속이다 그리고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연속이다 그 다음 상위 개념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 돼. 자 봐봐 내가 이거 도함수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를 정말 빨리 했어. 이게 순서가 달랐거든 그때. 저 미분 가능성 얘기가 우리 보면 미분계수와 도함수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바로 했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도함수 위주로 넘어가자. 미분계수의 함수. 자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그 뭐야 분모가 0인 함수를 수트에서는 분수 함수를 안 다루기 때문에 분모가 0인 케이스를 안 다뤄요. 그쵸? 자 그래서 괜찮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 좀 진행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0에서 연속성과 0에서 미분 가능성 봐야 되지? 자 다시 f0 마이너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는 자 f 한 다음에 자 g 인버스 0 이렇게 된다는 건 fx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fx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려면 x가 뭐가 돼야 될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답이 맞아. 뭐야?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쵸? 0 되는 거 어떻게 찾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뭐 여기 0 있다면 다시 자 fk 이런 식으로 쓰시고 자 우린 이렇게 씁시다. 자 a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1이 보다 0이다. 어딘가에 있는 x절편을 찾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그렇지니까 x축이랑 한 번은 만나겠죠? 한 번만 만나겠죠? 그쵸? 그리고 자 이제 1일 때도 우리가 이제 연속성을 봐야 되니까 f1 마이너스도 보자. f1 마이너스는 하고 써주면 h구나. 미안해요. h 마이너스 h1 마이너스는 f 한 다음에 g 인버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g 인버스 1 어떻게 구하면 돼? 다시 gx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값이니까 g1은 0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좀 써주고 갈게. 자 g0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F0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FH1 마이너스는 0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H0 플러스와 1 마이너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1 플러스죠. 미안해요. 자 0 플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다 0 넣어주면 0이야 하고 끝낼 수 있겠지? 끝! 그 다음에 여기는 H 이제 1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1 넣어주면 0이야. 끝.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 0, 0 같으니까 우리는 FK가 0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K가 자,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GX 0이 1인 건 어차피 저게 미분 가능해서 1대1 되는데 1밖에 안 나오고. 네. 봐봐. y절편이 1인 게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뭔진 몰라도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 어디서 변곡점나오는지 모르니까 X가. 알겠지?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그 답이 맞다면 무조건 맞을 수가 없어. 그게 유일한 해니까. 알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해줘? 미분합시다. 이거 옛날 실판에 쓰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는데 그치? 삼강인실에서는 그거 불가능해. 여기다가 쓰면 실판 무조건 지워야 되거든. 알겠지? 자, 아무튼 보자. H'X는 하고 미분을 해주시면 F' 한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자 K가 지금 G 인버스 1이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G 인버스 0이 0일 수는 없지? 그쵸? 0일 수는 없고 그리고 A가 양수라면 X 절편은 음수로 나오겠죠? 그쵸? A가 양수면 그쵸? A가 음수면 X 절편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일지 플러스 1일지도 생각을 하고 가자고.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문제처럼 좀 미분해가지고 판별식도 좀 한번 보고 가자. 혹시나 해서 자 3AX 제곱 플러스 2BX 2X 플러스 B는 0의 판별식을 봤을 때 1-3AB가 뭐여야 돼? 0보다 작아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자. AB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가지고 진짜로 같은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프라임 자 우리 G 인버스 미분하면 뭐 되는지 알아야 돼. G 프라임 G 인버스 X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G 인버스 X 미분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치? 자, 해서 쓸 수가 있게 되시고 아으아으아으어이야 또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0일 때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같은지 확인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연속성을 보자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문제 나네. 이를 넣어주면 코사인 0이니까 1이어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 아까 G 인버스 0을 K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K가 마이너스 1 또는 1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따가 케이스 분리해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F'K랑 G'K가 서로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보시면
1 넣어주면 어떻게 나오냐? f 프라임 자 g 인버스 1 0인 거 알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f 프라임 0에다가 g 프라임 0분의 1 곱한 게 이제 1일 때 미분계수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 프라임 0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g 프라임 0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 1차항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였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b가 플러스 1이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으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a는 플러스 1이구나 라고 말하시면 끝! a하고 b 미적계수 구했으니까 이 계산은 너희들의 몫이다. 넘어가자. 좋아요. 또 512번까지 질문이 아니라 넘어가서 7단원 질문. 521부터 524번까지 질문. 528번까지 질문. 532번까지 질문. 536번까지 질문. 540번까지 질문. 544번까지 질문. 547번까지 질문. 무슨 게 있어야 질문하겠지, 그렇죠? 자, 해서 일단은 4일에서 말고 짝수도 전부 다 풀어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에 그래서 조규쌤한테는 일반적으로 물어볼 땐 짝수번 문제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4일에서 문제 물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제 마지막 공통접선 개념만 남겨놓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본다면 우리 접선은 뭘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쵸? 특히 뭐? 접점에 x좌표가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물론 논함수일 때는 두 좌표가 다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x좌표가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쵸? 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걸 안 가르쳐주면 t, ft를 써서라도 등장을 시켜야만 해. 알겠죠? 그러면 자, 접점을 우리가 뭐 t, ft 이런 식으로 꼭 놓고 가시고, 자, 이것도 못 구하는 문제는 없어. 알겠지? 구해야만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둘 거고, 다시 우리는 접선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직선을 다루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직선을 다루던 그 센스로 접근을 하자. 자, 뭐였어?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의 직선이니까, 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재더라도 항상 일정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점이 언급이 된다면, 자, 가르쳐주든 아니면 내가 t, ft라고 써서 쓰든 해가지고 직선 위에 두 점을 말해버리는 순간 바로 얘네들에 대한 평균 반열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게 직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질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 원 나왔을 때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것도 원에 대한 성질 쓰는 거잖아. 자, 직선에서 두 점 나왔을 때 기울기 세우는 것도 뭐야? 직선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이 많이 하는 거라고. 그치? 그것도 두 점이 언급됐으니까 기울기식으로 넘어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언급되면 우리는, 자, 평균 변화율과, 자, 미분계수,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얘기하는 거죠? 자, 미분계수가 같다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지간한 접선 문제는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접선은 언제 써먹는지는 저번 시간에 건드렸으니까 오늘 얘기는 안 할게. 접선 언제 써먹어? 최대최소 구할 때. 거리의 최대최소 구할 때 써먹었던 거 기억합시다. 자, 공통접선은 548번하고 549번이 지금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550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548, 549는 지우세요. 알겠죠? 지워. 숙제 아니야.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지금 상수기 때문에 결국 뭐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와 일반적인 지수 함수가 한 번만 만납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로그 함수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우리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평행이동시키는 지수 함수, 평행이동시키는 로그 함수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져야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함수는 어때? 완벽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쵸? 자, 우리는 수1과 수2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배웁니다. 어떤 얘기들을 배워? 교차는 대수관계의 역전이다. 알겠죠? 아직 너도 수정 정천명의 근본이 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해. 알겠지? 자, 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현수한테 내가 수정이라는 말 들려줄 필요 없잖아. 뭐 지우하고 단어하고 예술이 알더라도, 그죠? 그 내가 그 3년 동안 크리스탈로 살다가 드디어 나를 좀 되찾은 느낌이야. 그래서 자, 교점? 아 잠깐만. 자, 잠깐만. 교차는 대소관계의 역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수하면서 설명할 내용인데 내가 아직까지 수를 거기까지 못 나갔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몰랐어. 내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지금 3차 함수를 그리고 있을 줄 몰랐어. 미안해. 알겠지? 자, 그래서 교차는 대소관계 역전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건 수1 때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대소관계 역전이 없는 상황이지 이거는. 완벽한 상하관계가 유지되니까. 그쵸?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해?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명제의 대우로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이거는 그 사이값 정리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쵸? 자, 그럼 봐봐. 만났지? 그쵸? 만났는데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그쵸? 원래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잘 딱 문제 풀 수 있겠지만 난 너네들한테 그 직관에 대한 증거를 좀 주는 거라고. 알겠죠? 자, 직관 중요해. 자, 만났는데 중근보다 접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맞겠어. 그쵸? 왜냐면 이거 뒤에 뺐을 때 중근 좀 그렇잖아. 그쵸? x 빼기 알파를 인수한다는 수 있으니까. 자, 만났는데 자 뭐라고? 교차가 없다는 건 뭐 한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시겠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곡선이 접했는데 우리 두 곡선이 접하는 거 뭐라 그랬지? 이것도 내가 지금 와서 설명할 필요 없어. 자,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각각의 접선이 일치합니다 라는 말로 바꿔낼 수가 있으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봐봐, 접선이라는 건 그 점에서의 그 곡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접선이 달라서 교차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들도 교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접선이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접선이라는 거는 어때? 얘랑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얘의 접선도 함수값과 미분계수 같은 선이 다 뭐야? 연두색 선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라고? 얘를 내가 F, 얘를 내가 G라고 한다면, 자, FA는 GA이고, 그리고 F 프라임, A 안 된다. 여기서 A 하면 안 되겠다. T라고 해야죠. 미지의 접점을 할 거니까. FT는 GT이고 F'T는 뭐가 돼야 돼? G'T가 되도록 하는 T를 찾아보자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너네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자마자 그냥 접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라고. 알겠지? 나는 여기서 왜 하는 거야? 그 직관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너네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문제 풀 때 직관으로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너네들이 검증하면 되는 거잖아. 아쉽게도 너네들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서술형도 없어요. 수능에는. 그치? 그러니까 직관에다가
논리만 더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그래서 이 정도로 쓰고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아, t도 안 돼? 그럼 뭐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야? 문자 추천 좀. 알파? 그래, 알파 하자. t 말고 알파라고 할게요. t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f알파는 g알파여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t세제곱은 ln 자 알파 마이너스 아이고 뭐야 t세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ln 알파 빼기 t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2에 알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알파는 뒤에 뒷공무늬가 쭉 올라간 게 알파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야? 미분계수도 같아 라고 얘기할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분의 t 세제곱이 도함수 구한 다음에 알파 넣은 거야. 알짜 딱 미분합시다. 그리고 얘가 뭐랑 같아야 돼? 2에 t 마이너스 아이고 t가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a 승이랑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네. 그치? 그쵸? 자, 이런 a의 값을 ft라고 하자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 우변은 두식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좌변 얘기 조금만 더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좌변 보니까 t세제곱의 공통인수기 때문에 결국에 ln 알파 빼기 t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알파 빼기 t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t 세제곱으로 나눈 이유는 t가 양의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빼기 t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그 함수는 유리 함수가 해버리면 해는 당연히 못 구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lnx랑 x분의 1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파 빼기 t에서 만나는구나 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한번 보고 가. 자, 유리 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이 보다 알파 빼기 t구나 뭐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줬죠. y는 lnx와 y는 x분의 1의 교점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언제는 뭐 상호 치환할 때 20대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뭐니?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로그 함수 붙어있는 것보다는 그냥 얘네들만 있는 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접점에 접점 뭐라 안 나있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A를 FT로 정의를 해보자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A에 대해서 씩 정의해볼게. 그 양변에 ln 취해주면 ln 알파 빼기 t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는 하고 써주면 ln 2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얘를 a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럼 a는 하고 식을 써주면 ln 2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ln 3 ln t 한 다음에 플러스 ln 알파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파 빼기 t가 당연히 양수니까 그냥 알파 마이너스 t라고 쓸게. 이건 양수인 거 확인됐으니까 절대값 그냥 떼버린 거야. 자, 그럼 ft는 어떻게 나오냐? ft는 써야 되는데 ln 알파 빼기 t가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 ln 잠깐만 t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 진짜로 자, 오, 나랑 똑같은데. 오, 쉣. 잠시만. 허허허허허허허. 잠깐만, 문호선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제대로 했네. 제대로 했어요. 다 보였어요. 알겠죠? 자, FT 다 구했고, 그럼 이제 우리 얘 미분해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해를 찾아주면 되겠어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봐봐. 알파가 지금 계속 상수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 알파 빼기 t가 뭐가 되는? 항상 이걸 만족하는 놈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얘를 내가 일종의 상수로서 좀 뭐 t 했으니까 u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u ln u가 뭐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 그냥 알파 빼기 t가 보기 조금 뻘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써준 거고,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f'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f't는 하고 식을 써주면, 자, 우리 ln부터 함수 미분할 때는 분모에는 그대로 깔고 분자에는 미분해서 깔아주자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미분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거야? 이 알파 마이너스 t는 알파 빼기 t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해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내려온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t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승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t 미분하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에 있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 자, t분의 3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알파 잠깐만요. 똑같은데. 자, 마이너스 t 제곱. 아, 잠깐만. 놓치고 너무 많아. 지금 식을 잘못 써가지고 답이 안 나온 거야. 잠깐만.
자, ft가 다시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마이너스 3lnt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ln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도 있고, 그 다음에 ln 알파 빼기 t도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봅시다. 알죠? 자, 이거 언제나 로그랑 얘가 치환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f't를 구하면 다시 마이너스 t분의 3 한 다음에 다 날라가고 다시 알파 빼기 t분의 1인데 다시 마이너스 t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해서 이 정도로 식을 쓸 수가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3분의 1은 하고 식을 쓰면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이다 라고. 알파 빼기 t를 u라고 한다면 얘는 u고, 아 u도 상수지? 아 여러분들 잠깐만 봐봐. 알파 빼기 t는 지금 요거 이 방정식의 u랑 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빼기 t라고 써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얘가 상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알파가 t에서 맞춰서 움직일 거야. 알파 빼기 t는 0으로 맞춰줘요. 그리고 그럼 이 알파도 t를 따라서 맞춰지는 놈이니까 얘도 식을 좀 바꿔줘야 돼. t 플러스 u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서 알파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풉시다 라고 봐주는 게 맞아요. 그럼 다시 f't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t식이 마이너스 3ln t에다가 ln 2 더하기 t 플러스 u 한 다음에 ln u 이런 식으로 쓸 거고, u는 어쨌든 상수야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 방정식의 실근 u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f't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t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 마이너스 f' 3분의 1은 마이너스 8이었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곱하면 64가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 마이너스 t가 지금 어때? 이 두 그래프의 유일한 x좌표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이 알파 빼기 t를 u로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u는 상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도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들은 다시 교재에 짝수 문제를 풀어서 오는데 일단 4의 배수가 메인 숙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9시? 아 좋아. 시간 많구만.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제 마지막 단어는 우리가 볼 거야. 얘는 수투의 그 센스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나오는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 양상이 달라져. 그래서 챙겨야 될 게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를 다룰 때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점근선도 없고, 그쵸? 우리는 증가 감소만 파악하면 됐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 그쵸?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실제로 교과서에서부터 우리한테 좀 제시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 근데 공역은 언급 안 하면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정의역,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범위, 실수로 정의될 수 있는 범위로 우리가 정의역을 세팅해주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들에서 나오겠어? 이거는 봐봐. 우함수나 기함수 수준에서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거지. 모든 함수들이 나왔을 때 x 대칭축의 x는 m이다.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조사를 좀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주기성에 대해서 확인하라 그래. 이 주기성도 식 하나로만 나타낼 거면 삼각함수가 아닌 한 우리 주기함수를 안 다루겠죠? 그쵸? 그래서 대놓고 구간 딱 한 구간 집어서 함수 제시한 다음에 얘가 주기함수다 하지 않는 한 그냥 함수 생겨먹은 꼬라지로만 봤을 때는 주기성은 삼각함수를 다룰 때만 다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볼 건데 다항함수일 때는 우리가 짝수창만 있으면 우함수, 홀수창만 있으면 기함수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애들이 우함수고 어떤 애들이 기함수인지 알아? 알겠지? 자, 여기서 대칭성 좀만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우함수는 x의 2n 승골 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자, 뭐 코사인 x가 우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는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는 대칭성을 볼 필요가 전혀 없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절대로 우함수가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쵸? 자, fx랑 이 함수를 자, 이 함수의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서로 더하면 언제나 우함수가 됩니다 라고도 말을 했어요. 알겠죠? 자, 이런 꼴이면 우리 옛날에 지수함수 2개 더해놓으면 좌우 대칭인 곡선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더해줘야만이 우리가 대칭인 함수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기함수 일단 홀수차 함수는 기함수야. 그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유리함수 중에 자, x분의 k승꼴도 기함수야. 그죠? 우리 원점에 대칭했잖아. 그치? a, b 지나면 곱이 일정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a, b 지나면 무조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로 지나야 돼. 이 유리함수라는 게 반비례라는 게 곱이 일정한 애들 모아놓은 거니까. 그죠? 자, 하고 우리는 자, sin x 그리고 탄젠트 x 이런 애들 나왔으면 우리는 기함수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와 얘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서로 더하면 사실상 뭐야 우함수를 뺀 것처럼 보이긴 하지? 원점 대칭시킨 함수를 더하면으로 생각해줘. 이러면 절대로 기함수가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ln 3 플러스 x에서 뭐 ln 3 마이너스 x를 빼라 뭐 이런 꼴로 함수 나왔을 때 그죠?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아 얘는 기함수구나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은 아닐 거야.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우함수랑 기함수를 연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우함수랑 우함수를 더하거나 뺀다면 좌우 대칭인 성질들은 계속 보존이 될 거니까 실제로 증명할 때는 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식이 똑같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우함수입니다 증명해. 근데 짝수차만 하면 짝수만 있으니까 그냥 우함수야. 수투식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어. 그죠? 마찬가지로 자, 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기기기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홀수창밖에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에다가 마이너스 넣었을 때 항등식으로서 증명도 가능해. 그래서 기기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이때는 대칭성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 사라져. 무조건 사라집니다. 알겠죠? 절대로 사라져. 아니면 우함수 면서 기함수인 함수를 가져야 돼. 예를 들어 y는 0 같은 거. 그치? y는 0이면 식 안 변하지? 그쵸?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 얘기합시다. 자, 우함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fx, g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 넣어도 그냥 fx 그냥 gx랑 똑같으니까 우함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우함수는 이거 안 썼네. f-x가 원함수 fx랑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기함수는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은 함수니까. 알겠죠? 증명할 땐 다 여기다가 fx, gx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넣어서 식 써봐. 알겠지? 자, 그리고 뭐 분수함수도 똑같이 되겠지? 부호 안 바뀌니까. 자, 그럼 다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기함수끼리 내가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래도 부호가 통째로 바뀌니까 어때? 마이너스 바뀌니까 갑자기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기함수끼리 곱하거나 나눠도 우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우리는 기함수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우기기라고 맨날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도 하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하면 일단 다항함수로 생각하면 짝수차에다가 짝수차 합성한 거죠? 그치? 그러면 차수가 똑같이 짝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함수끼리 합성하면 우함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fgx 한 다음에 얘도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잖아. 마이너스 x 넣어도 gx지. 그러니까 그냥 fgx랑 똑같으니까 우함수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 원래는. 자, 그리고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거나 혹은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했을 때, 자, 이때 결과는 이제는 뭐였지? 얘는 우함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gx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어서 바뀌는 거 확인해도 되죠? 자, 속에 들어있는 게 기함수면 마이너스 gx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gx인데 f 마이너스 gx나 fgx랑 똑같으니까 우함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함수로 생각하면 짝수차에다가 홀수차 합성하면 어떻게 돼? 짝수차가 되니까 얘는 기함수, 우함수가 되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함수를 첨가하는 순간, 합성함수에 첨가하는 순간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자, 기함수끼리만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온다? 기함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2에서는 앞에 있는 두 개, 특히 여기서 나누기 때 곱하기만 다루거든? 근데 자, 여기 미적분 와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다루니까 합성함수의 이제 대칭성까지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주기성은 주황색으로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여기서 일단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실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알겠죠? 자, A 일단은 M C MC? 아니야. LCM이야, 그렇죠? 자, 리스트, 커먼, 멀티플라이어 해가지고 이제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 값이고, 여기다가 A, B를 쓴다면 이 A와 B의 최소 공배수란 뜻이에요. 이거 나랑 옛날부터 따라간 친구들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수학 때부터 언급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 M 그리고 B, N을 했을 때 나오는 수, 어떤 수 네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자, 그리고 M하고 N이 자연수라면 얘를 이제 우리는 주수의 최소 공배수라고 일단 우리 새로 약속을 좀 할게.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우리가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엄밀한 편 아니야. 원래 최소 공배수가 정수론에 나오는 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채택을 좀 했어요. 자, 주기함수랑 주기함수가 아닌 함수를 계산하면 주기가 깨져버립니다. 알겠죠? 자, 물론 막 상수함수가 돼가지고 되는 거 말고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건 최소의 양수를 규정할 수 있어야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짧게 마디를 못 잡는 게 있어야 주기함수로 불러. 자,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주기가 0이다가 아니야.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로 취급하지 않아. 알겠지? fx 플러스 p가 fx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의 양수 p가 존재해야 이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어때? 여기는 아무리 작은 양수도 다를 수 있지? 그럼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를 여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가 없는 애끼리 더해서 상수함수가 될 수 있지만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한 거야. 자, 주기가 없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당연히 주기가 없어. 자, 주기가 없는 애랑 주기 있는 걸 계산해도 주기함수랑 계산해도 주기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주기성은 삼각함수의 전류물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아. 주기함수 플러스 주기함수를 해야 주기함수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둘의 주기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문자 정의하고 많이 말할게. 자, 얘 첫 번째 함수의 주기가 p고 두 번째 함수의 주기가 q라면 얘는 p마다 반복, 얘는 q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주기가 LCM p, q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최소의 자연수를 곱해서 갖게 할 수 있는 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p가 루트 3이고 루트 2고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상수 곱해서 자연수 곱해서 갖게 만들 수 없지. 주기가 없어요. 알겠죠? 루트 6이 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루트 3주기만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딱딱 주기가 맞아 떨어져야 돼. 봐봐. 한 놈은 주기가 2분의 3이고 한 놈은 주기가 얘들 아는 건 아니야. 뭐라고? 3분의 2 너무 좋아. 자, 봐봐. 한 놈은 주기가 2분의 3이고 한 놈은 주기가 3분의 2야.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다시 서로 다른 자연수 곱해도 좋지만 같은 수 만들 수 있으면 돼. 이거 같은 실수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같은 수 만들 수 있으면 돼. 몇줄 곱해야 같은 수가 될까? 과연 어떤 자연수들을 곱해야 될까? 일단 2분의 하고 3분의가 대통합되려면 2분의 3분의가 있으면 안 되겠지? 겹칠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한 3, 좋아. 이 정도 곱해볼 수 있겠어. 그치? 이 정도 곱하면 얘는 몇 정도 곱해야 될까? 자연수 못 곱하지? 3 곱했을 때 2가 돼버리니까 안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6을 곱했을 때 6을 곱해? 4를 곱해야지. 자, 4를 곱했을 때 여기다가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4마디, 얘 6마디를 모여서 우리가 한 주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딱 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주기가 루트 6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 자연수라고 써놓은 거야. 알겠지? 각각의 수에 자연수를 곱해서 같은 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같은 수가 최소 공배수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헷갈리지 말라고 쓴 거고, 실제로 사실은 너네가 그 삼각함수 주기 다룰 때 주기에 계수 붙어서 b분의 2파 이런 거로 생기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유리수 라이크 꼴이라 주기성 있을 수밖에 없어. 아까처럼 주기가 루트 2인 거, 주기가 루트 3인 거 이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유리함수끼리는 무조건 주기함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기가 유리수면 무조건 주기가 생겨. 주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근데 주기가 무리수이면 그 루트 꼴이 똑같아야 돼. 그 무리수의 실수배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것도 생각을 좀 합시다. 자, 그리고 주기 함수끼리 곱할 때, 이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기함수끼리 곱해도 주기함수가 나오겠지? 물론 이제 다시 또 어때? 모든 여정을 똑같이 곱한 다음에 딱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곱하거나 나누어도 라고 볼게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함수의 대칭성과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이너한 개념이긴 하지만 x절편과 y절편, 우리가 좌표평면이랑 위치 관계도 찾아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절편에 대해서 구해봐라. 근데 이거는 방정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알겠어 하고 넘어가. 절편은 사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절편이란 말로 제일 마이너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 마이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이제 함수의 이제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보려면 우리 필연적으로 뭘 구해야 되지? 그쵸? 원래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지. 양수다 음수다지만 평균 변화를 구하고 있을 시간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함수를 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함수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돼버렸어요. 알겠죠?
그치?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다 미분했죠? 수 원대 배운 것까지도 수 합대 배운 것까지도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계산하는데 다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극대극소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알겠죠? 자, 증가한다는 어떻게 보면 돼? 얘는 그냥 f'x에 부호를 관찰해서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이거 숙제 때 배웠을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는 언제 해결돼? f'x가 0이 되면서 플러스 5까지 부호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자, 극대와 극소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 모양으로 그냥 생각해. 그냥 모양, 알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면 극대 외우지 말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꼭대기잖아, 그치?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골짜기잖아, 그치? 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들이 열심히 휘어 있을 때 이 휘어 있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논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투 때랑 가장 비교되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5번 내용인데 얘는 이제 함수의 오목과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성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아래로 블록이 블록이고 위로 블록을 오목하다 불러. 아래로 블록하다를 그냥 블록하다고 부르고 위로 블록하다를 그냥 오목하다고 불러. 알겠죠?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블록성을 확인할 거야. 그럼 봐봐. 내가 함수가 위로 블록하다가 아래로 블록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지? 자, 이런 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 삶의 변곡점.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위로 블록하는 이 양상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릴 때 아래로 블록하면서 극대값을 가져갈 수 있나? 미분 가능한 함수면서 아래로 블록하는데 극대값 가질 수 있어? 없죠. 그쵸? 왜냐면 중간에 끝까지는 절벽을 만들어야 돼. 그치? 자, 위로 블록하면서 블록성을 다룰 수가 없겠죠? 그쵸? 해서 이 블록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미분계수, 이 접선의 기울기의 증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지? 그러면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 뭐라 그러지? 이게 도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를 파악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칠판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우리 블록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하고 메인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해서 이렇게 볼 거고 한번 지워봅시다. 우리 대칭성하고 주기성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자, 넷. 보라색 오늘 2개 쓴 것 같은데? 보자. 일단은 사실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건 내가 수학 상을 앞에 배운 친구들한테 내가 말한 적이 있지만 다나야, 그쵸? 자, 있지만 우리가 수원 수투를 하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적이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아래로 블록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자, 증가 감소랑 똑같은 개념으로 구간 내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아래로 블록하다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내가 구간 내에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자, 이 둘을 이은 선분 있죠? 이 선분이 곡선보다 위쪽에 그려지게끔 생겨 먹었으면 우리가 이걸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 이게 점이야. 알겠죠? 그래서 구간 내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자, 언제나 어때야 된다고? 이 구간 내에서 두 점을 이은 이 나머지 부분의 곡선 있죠? 자, 곡선 위에 그려지게 되면
자, 여기 왼쪽 파트는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선분이 정의되지 않는 범위니까 선분이 정의되는 범위에서만 봤을 때, 자, 곡선 위에 그려지면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어떤 점을 잡더라도요, 그쵸? 만약에 중간에 위에 그려진 상황이 있으면 그 위로 블록하고 아래 블록하고 안 되게 되는 거죠. 그치? 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써먹진 않지만은 봐봐. 내가 만약에 그러면 아래에 그려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요 한 점을 구간 내에서 자 오른쪽으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구간 안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필연적으로 y값은 이때 어때? 이때의 선분의 길이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봐봐. 요 선분에 대응하는 점과 여기에 대응하는 점을 봤을 때 자, x 증가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y 증가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높은 점이 돼버렸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자 이제 수평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되는 점을 잡았을 때 이 선분보다 이 선의 기울기가 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논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만들 건데 자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잴수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아래로 블록하다고 여겨지는 구간에 자, 두 점을 잡는데 한 점 이상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라도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알죠? 한 점 이상으로 기울기를 잴수록 우리는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두 점을 잡은 선분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해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미분계수를 오른쪽으로 잴수록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미분계수를 오른쪽으로 잴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미분계수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잖아. 그리고 도함수의 함수값이랑 같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균세 정리까지 이용을 하면 우리는 f'x가 뭐한다? 증가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바꿔내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쵸? 미분 가능한 함수 얘기하는 거야. 그 f'x가 증가한다는 말이 있을 때 다시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 f'x가 자 뭐다? 양수다 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미분계수로 바꿔버리면서 극한을 채워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 0인 건 괜찮아. 알겠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가 증가의 조건을 그냥 도함수에 똑같이 매긴 거야. 알겠죠? 해서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극점을 생각을 했을 때 자 도함수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0을 거쳤다 가야 되지?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면 그쵸? 그럼 봐봐 내가 아래로 블록한 순간에서 극점은 반드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극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극소점이 나오지?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극점은 반드시 극소가 된다라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라는 거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쵸?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희망차고 밝은 느낌 아니야? 그쵸? 우리 그 시세가 오르는 것처럼 많이 성성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 해서 극점이면 극소를 찍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아래로 블록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정 리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 이 분홍색 스토리는 보면 좋지만 하얀색만 봐도 괜찮아요. 알지?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수1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던 그거지? 그쵸? 중요한 내용이죠. 넘어갑시다. 다시 닫힌 구간에서 이제 위로 블록하다라고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뭐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뭔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느낌이지? 그 최대라는 건
제일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못 넘어가는 선이 있어가 최대인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음의 느낌, 뭔가 안 좋은 느낌 이런 느낌 아니야? 나의 한계가 정해진 느낌 아니야? 아무튼 너무 억지 같아? 자, 아무튼 자 그럴 수 있는데 받아들여줘. 자, 최소는 뭐야? 제일 작은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여기 아래로 안 내려갈 거야 를 말하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위로 블록하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내가 하는 얘기들은 좀 더 거꾸로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처음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구간 내에 어떤 선분을 잡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래프는 언제나 위쪽에 그려져야 위로 블록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다시 내가 똑같은 x좌표를 잡았다고 쳤을 때 자,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들이 어때? x 증가량은 똑같아지는데 y 증가량이 작아지겠죠? 왜냐면 빼는 놈의 y 값이 커지니까.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잴수록 작아집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할까? 이렇게 하겠죠?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위로 블록한 순간에서 나오는 극점은 반드시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이 순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계도 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부호가 바뀌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아니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게 변곡점이 되는데 극대 극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변곡점은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변곡점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a가 0이면서 이고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있다면 자 있다면 우리는 이 x는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다, 뭔가 뭐 인생에 힘든 시기가 온다, 아니면 뭐 인생에서 뭐 갑자기 힘들었다가 좋은 시기가 온다 하면 뭐 내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면 변곡점이 아니야.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0이라는 걸 뭘 의미할까? 자, 우리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단 말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죠.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뭐야? 도함수가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f 프라임 x가 자 0이라는 건 우리는 fx는 직선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함수를 그리다가 중간에 직선으로 그려지는 구간이 나와.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둘 다 변곡점이 안 되게 되겠죠? 그쵸? 해가지고 우리가 직선인 구간이 이어지는 함수는 직선 말고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함수들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어지간하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다시 이계도 함수가 이제 이계도 함수를 계속 이계도 함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자. 괜히 그려서 쳐서. 알겠죠? 이게 y f 프라임 x의 그래프일 때 변곡점은 잠깐만.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오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인계점의 개수는 3개야 라고 보자. 인계점은 미분계수 0인 점을 인계점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찍어놨을 때 자
요 순간은 어느 순간이야? 도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변곡점이 되겠지. 원래 함수에 변곡점이 나오는 순간이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투에서 도함수는 부호만 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부호만 보면 안 돼. 도함수의 급점도 봐야 돼. 알겠죠? 자, 변곡점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수투식 얘기도 좀 다시 해보면, 여기 전에는 감소하시겠죠? 그쵸? 여기 넘어서는 계속 증가하시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겠어? 감소하셨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근데 변곡점이 총 몇 개가 나오니 그러면 하나, 두나 해가지고 변곡점 2개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럼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0이 되는 순간이랑 변곡점도 전부 다 파악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감소했다가 그러면 감소하는데 우리 어때? 0 된다는 건 지금 뭐야?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죠? 그쵸? 아래로 블록하다가 해서 이것도 다시 해주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아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변곡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는 위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도함수의 증가 감소로 하여금 우리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도 파악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야.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자 변곡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로 블록하게 그려. 그렸다가 다시 여기서 0 됐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변곡점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유 짱재밌다 그치? 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못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자 미적분에서도 다항함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미적분에서 나오는 다항함수는 거의 다 변곡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좀 생각을 해줍시다. 그래서 만약에 y는 fx가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원래 함수 3차 함수인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자 이 순간이 내가 대칭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다시 여기가 뭐야?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봐봐. 다시 변곡점 전까지는 도함수가 감소하니까 위볼일 거고 제가 손가락 필까 거꾸로 갔다. 도함수가 감소할 거니까 위볼이 될 거고 그리고 변곡점을 지나서 여기부터는 아볼이 될 거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극점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곡점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라고 이제 미적분 시간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1, 2, 3, 4까지는 다 똑같아 옛날 거랑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대칭성하고 주기성이 없으니까 안 봤던 거고 아니지 대칭성이 있으니까 봤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대칭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죠? 자 1, 2, 3, 4는 똑같은데 5번하고 이제 6번 요소까지가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줘. 자 방금 5번 내용이 이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따져보자 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요소는 바로 자 점근선입니다. 자 점근선은 언제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점근선은 수평선 점근선 있고 수직선 점근선 있지?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뭐야? 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접하기만 하니까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든 자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상수로 수렴을 하는 게 확인이 됐어. 다항함수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다항 점근선이 없었죠? 그치? 상수로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y는 l이라는 점근선의 존재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지? 우리 옛날에 배웠던 유리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fx가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와있다고 쳐. 그러면 점근선 y는 2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점근선이 사실은 극한으로서 정의가 되는 거였어. 근데 그냥 어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를 가르쳐놓고
얘를 평행이동 시켜보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극한 개념 없이도 그 유리함수에서는 정근선 얘기가 가능했던 거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만약 특정한 상수로 가는 상황에서 fx를 봤는데 이건 a 자극한이 무극한이든 하나만 봤을 때 알겠죠? 하나만 봤던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얘가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a라는 정근선의 존재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봐봐, 얘는 1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x는 1도 정근선이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ln x-2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안 되지. 그죠?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니까? 리미트 자 x가 2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ln 절대값 x ln x-2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 x는 2가 정근선이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쓸모있는 정근선은 좀 다르겠지만 자 양의 무한대로도 보내보고 음의 무한대로도 보내보고 혹은 저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순간 언제야? 분모가 0 되는 순간이죠? 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정근선을 찾아줍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수의 상하관계라고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발산하는 함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수렴하는 함수는 생각 필요 없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함수들 뭐 있었지? 로함수, 다항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네 종류 있었죠?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도 있긴 한데 탄젠트는 정근선이 x 정근선이 있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아. 무한대로 안 보내. 왜냐면 탄젠트는 우리가 무한대로 극한을 구하지 않았었죠? 그쵸? 사인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갇히기 때문에 비극한을 만들 수 있었어. 그치? x분의 사인 x,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로 수렴했잖아. 그쵸? 근데 탄젠트는 안 건드렸어. 탄젠트는 너무 그 괴랄해가지고. 알겠죠? 자 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보고 진행을 좀 해봅시다. 자 로그 함수는 어때? 지선 역함수니까 거의 바닥으로 깔리듯이 가지. 그죠? 이게 로그 함수야. 그리고 무리 함수는 어떠냐면 무리 함수는 자 1,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쨌든 양의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다음 함수를 그리면 1,1에서 무리 함수를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물론 x가 1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쵸? 다음 함수 x는 k승 시리즈라고 생각합시다. k가 1보다 작으면 무리함수인 거고 k가 1보다 크면 다항 함수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뭐 2분의 3승여도 무리함수니까 그냥 차수에 따른 그냥 x의 거듭제곱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 다 똑같은.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질 텐데 원래는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극한도 원래 구하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저걸 계산하는 거는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필수 불가역을 하고 그 여러분들은 그냥 무한대로 가는 파워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은 게 이게 엄밀한 증명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되거든. 알겠죠? 자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총 몇 종류? 3종류의 함수를 비교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지? 자 일단은 로 대 로를 했을 때 자 로그 함수분의 로그 함수꼴로 나온 함수는 반드시 우리 상수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었죠? 이거는 봐봐 로그 a의 x 나누기 로그 b의 x 아까 했던 것 같아. 그치? 대자뷰가 일어나죠. 그쵸? 자 얘가 뭐가 일어난다? 로그 a분의 b로 밑변환 할 수 있다고 했죠? 진수가 같을 때도 밑변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나눗셈 할 때. 알겠지? 자 그러니까 로그 함수끼리 비교할 때는 상수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 함수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의 k 승걸 깔아놓잖아? k가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어도 무조건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기억해줘. 왜냐면 이 x는 k 승골의 함수는 로그 함수가 커지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커지거든. 어떤 무리 함수가 들어오더라도. 알겠죠? 얘는 거듭제곱의 역으로 들어가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로그 x야, 상용 로그야. 얘 함수값 내려면 그쵸? 100이어야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뭐 무리 함수 루트 x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이 함수값이 2가 되려면 4면 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여태까지는 많이 왜곡해가지고 빨리빨리 커지는 것처럼 그렸지 실제로는 바닥을 기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보면 사실상은 이 x축에 붙어 다니는 놈이 돼. 지렁이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그리잖아 내가 봤을 때. 그치? 너네도 이렇게 안 그려도 심지어 문제 풀 수 있고 이렇게 안 그려야 문제 풀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자 로그 함수가 커지는 거에 비하면 다음 함수는 정말로 빠르게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가 들어오더라도 어때?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0으로 수렴하는 건 내가 뒤집어버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x는 k 승골끼리 비교를 할 건데 자 x는 k 한 다음에 x는 m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k가 m보다 크면 우리 반드시 얘는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다항 함수분의 다항 함수꼴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써? 무조건 차수가 같아야 상수로 수렴했죠? 같아야만 수렴할 수 있어. 다르면 무조건 영수든지 무발이었어.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k수꼴 나누기 자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지수함수는 거듭제곱으로 커진단 말이야. x는 다항함수 쪽으로 커지지. 그럼 다시 내가 2의 x승이랑 뭐 x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했을 때 자 2의 x승이 100이 되려면 7보다 조금 작은 수면 되지. 그쵸? x의 제곱이 100이 되려면 x가 10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100 정도의 작은 수지 나중에 큰 수로 가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야. 예를 들면 x가 30일 때 2의 x승은 10억 정도 돼. 근데 얘가 10억이 되려면 x에 만 정도 넣어야 되죠? 그쵸? 그 30 넣었을 때랑 만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지수함수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따라잡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도 밑이 큰 놈 때문에 배수관계를 비교하면서 해봐라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함수보다는 다항 함수 또는 무리함수가 크고 그리고 지수함수가 제일 큰 놈이야 해서 로다지라고 기억을 좀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봅시다. 알겠죠? 자 숙제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 빨리 메꾸세요 여러분들. 노동부터 숙제를 낼 수가 없어 내가. 알겠지? 그래서 그 앞에 못한 부분 그리고 남은 짝수 메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아마도 내가 개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쭉쭉 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안녕! 솔직히 나 삼각함수 미분하는 게 제일 좋아.